봅시다. 자, 계속 이제 명제에 대한 이야기를 가는데요. 이제 모든과 어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런 말들이 좀 어색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학에서 말하는 모든이라는 것은 그 어떤 숫자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맞습니까? 그 어떤 숫자도 상관없이 다 해당이 되면 그건 모든이야. 근데 어떤이라는 거는 이런 거잖아. 10명의 학생 중에서 다 뭐 예를 들어서 다 오른손을 들었는데 딱 한 사람만이라도 왼손을 들면 안 된다는 거야. 딱 한 명만이라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게 어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 자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뭐 이 내용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이런 말, 이 말 자체에 대한 이야기야. 모든 학생은 공부를 한다의 부정입니다. 어떤 학생은,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이라는 학생은 지금 공부를 한다에 대한 부정이잖아요. 그러면 모든을 부정을 할 때는 어떤이라고 바꾼다는 거고, 모든이 부정이면 어떤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지 않는다. 맨 끝에도 망하니 결론도 바뀌겠죠. 그래서 또는 이렇게도 말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적어도 한 학생은, 마치 여집합 같은 거지, 그치? 적어도 한 학생은 공부를 하지 않는다. 이 말 이해 가세요? 자, 이게 좀 어색하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또는 이거,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도 있다. 이게 한국말이 되게 짜증납니다. 알고 있죠? 네, 딱 하나의 표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 세 개의 모든 표현은 결국에는 이 모든 학생은 공부를 한다에 대한 부정이 되겠다. 그래서 모든에 대한 부정이 항상 어떤만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체 집합 1, 2, 3, 4에 대한 다음 조건의 거짓의 표를 완성, 참거짓의 표를 완성. 자, 모든이잖아. 모든 x에 대하여 x는 다 이거보다 더 작거나 같다. 자, x가 지금 1, 2, 3, 4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x가 될 수 있는 전체 집합이니까 1, 2, 3, 4를 다 집어넣어도 어차피 이게 해당이 되는 거 맞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참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이거의 1번 모든 x에 대해서 이거는 뭐다? 참이다. 왜 그러냐? 여기도 참, 여기도 참, 여기도 참. 모든이라는 말은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되면 되더라. 여기까지 가죠? 이런 말 있죠. 자, 모든 x에 대하여 x는 홀수이다. 자, 홀수가 되는 거는 이거 홀수, 이건 안 돼. 이건 홀수, 이건 안 돼. 자, 모든이라는 말은 단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면 안 돼. 다 해당이 돼야 돼. 이거는 거짓이 되겠죠. 자, 뭐 이 정도로 표현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크게 모든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뭐죠?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삼각형이라는 건 그 어떤 정삼각형도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거는 참이다 거짓이다. 참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을 때리면 0보다 크다. 이거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이거 거짓입니다. 이유가 하나가 있어. 가로 누가 있지? 예외가 0이 있어. x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얘는 0하고 같아지는데 모든이라는 말에는 얘가 반례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해당이 되는 것을 약간 반례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봐봐. 똑같은 말입니다. 이번엔 어떤이야? 어떤 x에 대하여 어떤 x는 이거를 만족한다. 봐봐. 1, 2, 3, 4야. 1, 2, 3, 4를 아무리 집어넣어도 0이 되는 숫자가 없지. 다 거짓입니다. 어떤은 딱 하나라도 존재는 해야 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느낌. 합니다. 1번. 모든이라는 말을 했으니까 다 해당이 돼야 돼. 됐죠? 0은 상관없죠. 근데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이건 모든에서 해당이 안 돼. 모든 x에 대해서 이걸 다 제곱하면 이거야. 0 때문에 안 되지. 이것도 안 돼. 이해 가셨습니까? 어떤입니다. 어떤 보세요. 어떤 숫자는 이렇게 되는 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잠깐만.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2, 5가 되는 거 맞겠지? 맞아? 2, 5가 되는 거 맞겠지? 그러면 지금 해당하는 건 어찌됐건 2하고 마이너스 5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자체가 있어 없어? 없어. 이것도 안 돼. 자, 어떤 x에 대하여 이거 x의 제곱은 x이다.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이거 이렇게 할까? 0을 집어넣었더니 0이 되었다. 0을 제곱했더니 0이 되었다. 어떤 x 하나가 해당이라도 되면 상관없다는 거지. 그치? 그 선생님 이것도 있는데요. 1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이라는 거는 하나가 돼도 되고 둘이 돼도 돼. 됐어요?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얘는 참이 되겠다. 정답은 리을 하나밖에 없네. 근데 여기선 좀 문제가 모두 고루 쉬운데 하나밖에 없을 수밖에 없다. 이것도 좀 조심하시고. 여기라는 건 뭐냐면 자 P면 Q이다 해서 가정과 결론을 그냥 이렇게 그냥 바꾸는 거 됐습니까? 그걸 그냥 여기라고 합니다. 그냥 가정과 결론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정과 결론이 바뀌었다. 뭐뭐이면 뭐뭐이다. 됐습니까? 이해가셨죠? 그걸 바뀌었다. 그 다음에 대우라는 게 이제 조금 더 중요한데요. 대우가 뭐냐면 P면 Q이다 해서 가정과 결론이 있단 말이죠. 가정과 결론이 있는데 그 가정과 결론을 부정하면서 서로 또 바꿔버려야 돼. 부정하면서 서로 바꿔버려야 돼. 그래서 이런 거죠. 자, 부정이면은 not P, not Q지. 그걸 다시 또 바꿔 자리까지. 그러면 not Q, not P. 이걸 대우라고 한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 참과 거짓에 대해서 이 대우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 봐봐. 명제 P면 Q이다가 만약에 참이면 됐어요? 그거의 대우가 뭐라 그랬죠? 둘을 부정을 한 다음에 둘을 바꾼다 그랬지? 둘을 부정을 한 다음에 둘을 바꾸면 얘도 참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이다. 기억해야 돼.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보세요. 명제가 거짓이면 그 대우 역시도 거짓이다.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선생님 궁금한 건 이거 역 있잖아. 역은 이 관계가 없습니까? 명제가 참이면 그거의 역은 그냥 둘만 바꾼 거지. 둘만 바꾼 거는 명제가 참이면 역은 거짓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라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기억해야 돼. 역은 참과 거짓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명제에서 역은 참과 거짓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대우만이 그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다를 따라간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서 왜 그런지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알겠죠? 이해 가셨죠? 명제가 참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는 뭐 참과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우를 말하는 거야. 자, 간다. 명제는 이게 명제인데, 자, 얘 명제를 대우를 말하라는 거야. 됐습니까? 얘가 봐봐. 여기에다가 not Q를 정의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not을 붙이면 다시 Q가 되는 거 맞겠지? 그러니까 not P면 not Q이다. 이거는 대우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건 대우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이거 한번 볼래? 이거는 뭐만 바뀌었어? 위치만 바뀌었지? 위치만 바뀌었으면 뭐라고? 여기다. 두 개 적으시고요. 뭐뭐이면 뭐뭐이다니까 딱 끊어서 가정과 결론을 잡읍시다. 가정과 결론을 잡았습니까? 자, 여기서 여기라는 거는 가정과 결론을 바꾼다고 했으니까 결론이 가정으로 오고 그 다음에 가정이 결론으로 오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게 여기입니다. 대우는 뭐라 그랬죠? 둘이 바꾸기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부정까지 한 다음에 바꾸셔야 됩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여기에 범위에 해당이 안 되는 걸 싹 다 정리하는 게 부정입니다. 그래서 부정이 여거가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정리하는 거지. 그럼 이거의 부정은 뭐가 되겠어? X가 5를 포함을 안 했으니까 포함을 해야겠지? 그리고 부동호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돼? 바뀌어야겠지. 이렇게 되지. 이해됐습니까? 자, 간다. 뭐뭐 이면이니까 여기가 가정과 결론이라고 했죠? 자, 이거에 대한 부정을 때려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XY는 1이다. 이거의 부정이 뭐지? 오케이. XY는 1이 아니다. 이면. 자, 가정과 결론을 바꾸지만 부정까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선생님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우.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겁니다. 이거. 이면 X는 뭐가 아니고 1이 아니고 그 다음에 Y는 1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정은 이 이고를 뭘로 바꿔야 된다? 또는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부정은 이걸 또는까지도 바꾸셔야 됩니다. 이고가 아니라 또는까지 바꾸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는 다시 뭐뭐는 뭐뭐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 거짓을 판별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역은 무슨 뭐니까 이거 둘이 바꾸면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C는 B 플러스 C이면
A는 B다. 이게 여기죠. 이거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됐어요? 자, C가 곱해진 게 아니라 더하기나 빼기니까 맞죠? 이게 무슨 숫자든 상관없어. 무슨 숫자? 허수여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C하고 C를 제거한다면 둘은 같은 거죠.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 맞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대우를 한번 해볼까? 대우는 이렇게 바꾼 것까진 괜찮은데 부정까지 하셔야겠죠. 부정까지 하셔야겠죠. 자, 당연히 부정은 당연히 이게 같지가 않다고 했는데 얘가 같겠니?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명제가 참이면 그 역은 마찬가지로 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역이 그러니까 그 역은 거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명제에서 그러니까 역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우는 항상 따라간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얘가 참이면 얘도 참,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 이해 갔죠? 자, 갑니다. 이거부터 정리할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명제가 지금 현재 참이라는 거야. 됐어요? 이 명제가 만약에 참이라면 어떤 명제도 참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겠다고 했지. 그러면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거의 연관관계로 같이 참일 수 있는 건 대우밖에 없다고 말했죠. 그럼 이거에 대한 대우를 찾으라는 거야. 대우 어떻게 찾는다고? 얘에 대한 부정이야. 몇이야? 그러면 그냥 Q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에 대한 부정은 not Q가 되겠죠? not P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얘도 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찾아보세요. 누구냐? Q이면 not P이다. 누구야? 리을. 그래서 얘가 참이라면 리을 역시도 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두 명제가 참일 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한번 풀어보실까요, 여러분들? 뭐 대단한 거 아닌데. 자, 갑니다. 잘 보세요. P면 not Q이다. 됐습니까? 근데 두 번째 보세요. not Q이면 R이다. 됐죠? 결론입니다. 그러면 P면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는 대우밖에 없었지. 하지만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갑시다. 기억하시나요? 이걸로 할게. P면 Q이다. 그러니까 참이라는 것은 P하고 Q의 관계에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 기억하세요? 이걸 다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런 관계가 성립될 수가 있다. 이해 가셨죠? 그럼 이걸로 다시 표현을 한번 해볼게. 이거 한번 보세요. P면 not Q이다라는 건 얘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맞습니까? 그럼 선생님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게. not Q를 그리시고 P가 이렇게 안쪽에 들어있다는 얘기가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다시 not Q는 누구가 포함하고 있다? R이 더 포함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 가세요? 이 관계잖아 지금. 이게 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R은 이렇게 바깥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지. 맞지? 그러면 결론을 봤을 때 P는 누구에 포함되고 있다? R에 포함된다. 3단론법입니다. 이해 가세요? 연결해서 가는 겁니다. 그대로. 됐죠? 벤 다이어그램의 이야기를 좀 더 여러분들이 익숙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갑니다.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걸 좋아합니다. 선생님 봐봐.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라 그랬지. 됐어요? 그러면 결론 하나 해볼게. 3단론법에 의해서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고 다시 얘는 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결론은 다시 P면 R이다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두 번째, 대우가 다 참이라 그랬죠? 이거에 대한 대우를 한번 다 불러볼래? 대우 뭐죠? Q이면 not P이다. 이거는요. 나달이면 Q이다. 이렇게까지 다 모든 참이 명제를 싹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시 결론이라면 이것도 다시 바꿀 수가 있겠죠. 이것에 대한 대우가 뭐가 되는 거죠? 나달이면 나피이다. 여기까지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에 해당이 안 되는 건 몇 번이겠습니까? 4번은 해당이 안 되고 모든 건 다 들어있죠.
이렇게 모든 대우를 싹 다 찾아가지고 정리하는 것까지 3단 논법과 대우까지 싹 다 정리하는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넘기세요. 이거 한번 볼까요? P이면 Q이다. 이게 만약에 참이야. 됐어? 이게 참이면 지금 Q가 P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맞습니까? 이게 지금 참인 관계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얘를 참이면 이렇게 이 관계를 말하는 거고 이걸 또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요렇게 말을 할 건데 이 말이 결국엔 이 말을 의미하는 거고 이 말이 결국엔 이 말을 의미하는 거다. 그냥 말을 좀 풀어서 쓴 겁니다. 됐어요? 됐어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헷갈리면 다 필요 없어. 됐어? 헷갈리면 이렇게 해 그냥. P면 Q이기 위한 이것까지는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냥 충분 조건이다. 누가 더 크다? 뒤에가 더 크다. 됐어? 됐어? 누가 더 크다? 뒤에가 더 크다. 뒤에가 더 크다. 됐어? 그렇게만 외워. 필요 조건. 똑같은 거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말했으면 누가 더 큰 거야? 앞에가 더 큰 거야. 알겠죠? 그러면 그 명제는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인 거야. 이해 갔죠?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그 명제는 참을 이야기하는 거고 필요 조건이라는 건 이 앞에가 더 크다는 거니까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까지만 우선 알고 계세요. 알겠죠? 필요와 충분은 그 정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가볼게. 이 문제 볼까요?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P는 지금 진리집합이 누구밖에 없어? 2밖에 없어. 그러면 Q는 지금 진리집합이 뭐밖에 없어? 뭐하고 뭐야? 오케이, 마이너스 2하고 2가 있고 여기는 2밖에 없어. 자, 그러면 다시 누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어? Q가 더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 맞겠지? 그러면 이거는 P이면 Q이다가 맞는 말이야. 그리고 뒤에가 더 커. 그리고 이건 참이 되겠지. 이해가 안 가? 자, 갑니다. P이면 Q이다. 참 거짓을 구별하여라. 참이야 거짓이야? 참입니다. 왜냐하면 뒤에가 더 크면서 진리집합이 더 크니까. 맞죠? 두 번째, 반대로 Q이면 P이다 참은 맞아 틀려? 이건 거짓입니다. 이건 거짓이에요. 자, 이제 갑니다. P는 Q이기 위한. 됐습니까? 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PQ 이것만 보세요. PQ 누가 더 크다 그랬어? Q가 더 커. 뒤에 거가 더 크지?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입니다. 됐어요? 뒤에가 더 크면 충분 조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 정도만 이야기하시면 뭐 그렇게까지 큰 의미 없습니다. 렛츠고. 자, 포인트만 읽은 사람들은 빨리 풀고 이게 자꾸 무슨 말이지 하는 친구들은 힘들게 풉니다. 포인트만 잡으면 돼. 아마 뭐뭐는 뭐뭐하기 위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아? 그러면 결국엔 얘가 무슨 조건, 얘가 뭐라고? 그냥 얘가 P야. 그리고 얘가 뭐야? 얘가 그냥 Q야. 됐습니까?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지. 둘 중에 진리집합이 누가 더 크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난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해볼게. 얘가 제일 크니까 321이라고 놓을게.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우선 우리가 321을 한번 넣어볼까? 괜찮니? 3, 2, 2, 1. 그 다음에 3, 1. 됐습니까? 그러면 양수 떨어지니까 당연히 3개 곱했을 때 양수가 맞겠지. 자, 여기까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됐어요? 됐어? 그러면 얘가 지금 얘가 해당이 되는데 얘가 해당이 안 되는 경우를 찾으면 되겠는 거지? 바로 이거죠. 얘가 음수, 이거 지워볼게. 얘가 음수, 얘가 플러스가 돼도 이건 성립이 되는 거 맞겠지? 그러면 다시 얘가 더 크면 되는 거니까 얘가 더 크는 경우 뭐래도 3이고 얘가 다시 말하면 1이고 이렇게 되겠지? 아닌가? 반대지. 다시.
얘가 1이고 얘가 3이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음수지. 맞아? 그러면 여긴 다시 뭐라고 할까? A는 뭐라고 할까? A는 뭐 2라고 할까요? 괜찮아? 근데 얘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이 정도가 맞겠다. 그럼 2 빼기 몇이 되겠다? 3. 이렇게 하면 음수, 음수, 여기는 양수 되지? 이해 가요? 그런데 이거에 해당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진리집합이 얘가 더 크지? 이해 갔죠? 자, 뒤에 거가 더 크네?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정답은 충분 조건이다. 됐어요? P 이기기 위한 Q는 뒤에 거가 크냐? 앞에 거가 크냐?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뒤가 크면 필요 조건, 아니 충분 조건, 앞에가 크면 무슨 조건? 필요 조건. 그러면 다시 필요 조건은 그 명제가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야. 필요 조건은 앞에가 큰 거니까. 맞지? 자, 뒤에가 크다는 거 충분 조건은 그 명제는 참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그냥 둘이 같으면 되는 거야. 그냥 진리집합으로 볼게. 그냥 P하고 Q하고 벤 다이어그램상으로 진리집합이 그냥 서로 같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P면 Q이다. 근데 둘의 진리집합이 같으면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둘이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둘이 같아도 참입니다. 이해 갔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은 무조건 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은 굳이 뭐 대단한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한 문제 풀어봅시다. 어떤 거 할 거냐면 오케이, 제일 쉬운 거 3번. 이 정도? 요거 한번 볼까요? 자, P가 마이너스 4고 X는 1이야.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4하고 1인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거는 진리집합이 뭐가 나오냐? X는 마이너스 4하고 X는 1이 나오는 거 맞으니까 얘하고 지금 얘하고 같아, 안 같아? 그럼 P하고 Q가 지금 같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할게. 참 거짓을 판별하여라. 둘이 지금 같아. P이면 Q이다가 같아. 맞아? 참이야, 거짓이야? 참입니다. 자, 둘이 바꿨습니다. 역입니다. 역이어도 어때 지금? 참입니다. 역이어도 참이야. 그 다음에 둘의 관계가 지금 P는 Q이기에 지금 둘이 같아. 이거 무슨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됐죠? 여기까지. 충분이냐 필요 좀만 그것만 우선 찾아볼까? 누가 더 크냐?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큽니다. 그럼 이거 무슨 조건이야? 얘가 더 커. 필요입니다.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얘가 더 크네.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얘가 더 크네.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같은 거야? 잘 봐야 돼. 누가 더 커? 같은 겁니다. 절대값하고 제곱은 같은 거예요. 절대값, 루트, 제곱 다 같은 거야. 알겠지? 실수라는 조건 한에서는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누가 더 크냐? 얘가 더 크지. 자, 뭐라고 해서 다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누가 더 크면 된다? 네, 뒤에가 더 커. 근데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정답 몇 번이 되겠어?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 됐습니까? 이게 해당이 되겠죠. 여기까지 하시죠? 또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4번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되고. 이해 가세요?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고. 엄밀히 말하면. 하지만 얘 말에 의하면 충분 조건, 얘만 해당이 되지만 이쪽으로는 안 돼야 돼. 됐죠? 해당이 되는 거는 정답은 5번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장난을 많이 칠 거란 얘기입니다. Understand? 이거는 많이 틀려보면서 얘기합시다. 다음, 여러 가지 증명법. 증명법을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라고 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명제가, 그지? 어떤 명제가 이미 참이야. 됐어요? 근데 아니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잘 구별을 못 하겠어. 제가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 이해가지? 그때는
그 명제에 뭐를 해서 대우를 한번 찾아가지고 그 대우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찾아보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찾는 방법. 됐죠? 그것을 대우를 이용한 직면법이라고 하겠고, 이 귀류법이 좀 여러분한테 어색하겠는데 귀류법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귀류법은 무슨 뜻이냐면 봐봐, 이런 거야.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기 어려워. 긴가 아닌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얘는 뭘 할 거냐면 명제의 결론이잖아. 결론을 부정해가지고 그 부정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해서 그 명제를 참인 것을 찾는 방법. 그걸 무슨 법이라고 했다? 귀류법이라고 하겠다.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약간 이상한데? 선생님 아까 분명히 선생님이 역은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연관관계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 귀류법을 쓰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의 오류가 뭐야? 선생님 말에 오류가 뭐냐고? 귀류법은 잘 들어야 돼. 귀류법은 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부정을 얘기하는 거야. 부정과 역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있어. 부정하고 역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얘가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걸 뭐라고 해? 이거 한번 볼까요? 제일 쉬운 겁니다. 자, 칠판 이거. 오는 소수이다. 됐습니까? 됐어? 소수는 오이다. 자, 이렇게 바꾼 걸 뭐라고 한다고? 이게 역이야. 이게 역이야. 됐어? 근데 오는 소수가 아니다. 이거 뭐라고 하지? 이게 뭐야? 이게 부정이야. 이게 부정이야. 역과 부정을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비슷하게 느끼는 애들이 되게 많아서 하는 말이야. 역과 부정은 정확하게 다른 얘기입니다. 알겠어? 그러면 이 부정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명제 한번 볼까? 오는 소수이다. 맞아 안 맞아? 맞죠? 됐어요? 됐습니까? 선생님 아까 말했잖아. 명제와 역은 참과 거짓의 관계를 알 수가 없다고. 역이 참이 될 수도 있고 역이 거짓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의미가 없어. 됐지? 근데 재밌는 거 봐봐. 이건 지금 부정이지. 오는 소수가 아니다. 이건 뭐가 되겠어? 거짓이 되겠지. 이해가? 이건 거짓이 되겠지. 부정은 기억하세요. 부정은 참과 거짓이 그대로 반대 개념으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이 집합을 P집합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P의 여집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둘은 관계가 한쪽이 참이면 한쪽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어. 알겠죠? 그게 바로 귀류법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한번 해볼게. 자, 먼저 대우를 이용한 증명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명제 대우를 이용한 직면법입니다. 얘가 지금 정답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맞지? 근데 그거에 대한 대우를 찾아가지고 그 대우가 참이면 얘도 참이 되겠지. 그 명제도. 그래서 그거의 대우는 한다. n의 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다시 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앞뒤 역으로 바꿔야겠지. 그러면 n은 뭐가 돼서 짝수이면 바꿨지. 그 다음에 n의 제곱도 뭐가 되는 거야? 짝수이다. 자, 그러면 수학에서는 이 짝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n이 짝수라고 했으니까 n을 뭐 k? 2k라고 내가 설정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그러면 당연히 n이 2k니까 n의 제곱도 몇 k가 되겠어? 4k의 제곱이 되겠지. 집어넣으면. 이해 가한가? 그러면 다시 이거는 2의 2k 제곱이 되겠죠. 여기까지 가시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n제곱은 여기 보세요. n제곱은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이거에서 무슨 숫자가 들어가도 상관없이 어차피 앞에 붙어있는 2가 있기 때문에 이 n제곱도 무조건 짝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 명제는 맞아 안 맞아? 맞아. 다시 말하면 대우가 참이니까 그 원래 명제도 뭐가 된다? 참이 된다. 대우를 이용한 직면법이었습니다. 됐죠? 이번에 자 다시 한번 개념만 다시 잡을게. 귀류법이 뭐라 그랬지? 그 명제를 부정한다. 그 부정이 참이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고
그 부정이 거짓이면 명제는 참이 되는 거야. 정확하게 반대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맞아?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그러면 이거의 규律법은 부정이니까 루트 3은 무슨 수다? 유리수다라고 가정하는 것을 규律법이라고 하겠다. 됐어요? 그대로 따라가세요. 그럼 유리수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 보세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숫자들이 다 유리수지. 맞아?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m분의 n의 형태로 만들었고 n은 반드시 서로 소인 자연수가 돼야만이 우리가 유리수라고 말할 수 있겠지. 이해 가시죠?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것처럼. 자, 그래서 얘를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다시 여기서 얘가 하는 건 뭐냐면 얘를 이렇게 넘겨서 양변을 제곱을 했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셨죠? 그러면 3m에 대한 제곱은 n에 대한 제곱이 된다. 다시 그러면 n에 대한 제곱은 몇의 배수다? 얘는 몇의 배수야 당연히. 3의 배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간다. 그러면 얘가 3의 배수니까 그러면 n은 보세요. n의 제곱이 3의 배수니까 n도 당연히 3의 배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3의 배수다. 그러면 얘는 몇 K로 잡는다? 3K로 내가 한번 해당을 하겠다. 그러면 갑니다. 그러면 m에 대한 제곱 한번 보세요. m에 대한 제곱 이거 한번 보세요. n이 3K니까 여기다 3K를 집어넣으면 몇 K 제곱이 되겠어? 9K 제곱. 거기다가 3만 넘겨. 그럼 몇 K 제곱이 돼? 3K에 대한 제곱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둘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m의 제곱이 그러면 마찬가지로 3의 배수란 얘기지. m의 제곱이 3k 제곱이니까 3의 배수란 얘기지. 맞지? 그러면 당연히 m도 3의 배수가 되겠지. 그럼 봐봐. 다시 위로 올라와서 얘도 3의 배수고 얘도 3의 배수야. 유리수는 서로가 서로 소여야 되는데 얘도 3의 배수고 얘도 3의 배수야. 맞아 안 맞아? 안 맞겠지. 서로 그러면 또 약분이 되겠지. 그러므로 루트 3은 뭐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 유리수가 아니다는 유리수가 아니다는 거니까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모순이지. 그러면 다시 이 명제가 틀렸으니까 다시 규律법으로 다시 돌아와서 원래 명제는 맞겠다 틀리겠다. 맞겠다라는 거지. 이건 유리수가 아닌 것이 맞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규律법입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서로 소인 가정의 모순이다. 그러면서 루트 3은 그래서 유리수가 아니다. 됐습니까? 다 필요 없고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는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이 전체,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그냥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칠판 보세요. 칠판 잘 봐. 자, 이거 보이십니까? 무슨 숫자를 집어넣어도 0보다 크지. 이해가 돼? 그럼 이걸 fx라고 할까? 뭔지 모르겠으니까. 자,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에 해당하는 x값을 모두 다 구하시오. 자, 이거 봐봐. 무슨 숫자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지? 모든 숫자가 다 해당이 되지? 이런 부등식을 뭐라 부르겠다?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르겠다. 그런 거에 대한 예가 이런 겁니다. 그런 거에 얘가 이런 거야. A가 B보다 크다는 건 무조건 얘가 당연히 이야기하는 거고. 자, 봐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라는 거는 A는 0이고 B는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말이 나왔다라는 것은 A도 0이고 B도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맞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것도 보세요.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가 이미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를 제곱해봤자 어차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았겠죠. 절대 부등식은 다 이런 거야.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나 다 같은 얘기고 이거나 다 같은 얘기고 뭐 이거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절대 부등식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 뒤에 있는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이 정도만 합시다. 자, 절대 부등식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거죠. 야, x에다가 모든 수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해당이 돼? 이거보다 작아? 아니죠. 이거는 절대 부등식이 아닙니다. 이거 봐라. x에다가 무슨 수를 집어넣어도 어차피 절대값을 때리면 양수가 되는 거 맞겠죠.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거기다 3을 더해? 무조건 이거는 0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슨 부등식 한다? 절대 부등식입니다. 이거는. 이런 느낌이야. 됐어요?
얘가 절대부등식이냐 아니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야. 얘가. 그렇지? 얘가 지금 절대부등식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간다. 완전 제곱꼴로 고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반절에 대한 제곱입니다. 이거에 대한 반절에 대한 제곱이 몇이 필요하지? 어차피 a제곱 있잖아. 몇이 필요해? b제곱이 필요한 거 맞겠지? 그럼 여기가 b제곱이 필요해. 그러면 플러스 3b제곱 있지. 3b제곱은 바깥으로 빼줘야겠죠. 이해가 안 가? 가죠? 그리고 이거는 완전 제곱꼴로 고쳤고 여기는 3b제곱으로 고쳤어. 잘 보세요. 얘 0보다 커 안 커? 얘 0보다 크거나 같다지. 무조건 제곱이니까. 자, 얘 봐봐. 얘도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면 그 둘을 더해도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맞아 안 맞아? 이게 바로 절대부등식의 이야기니까 봐봐. 얘는 이걸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이걸 절대부등식으로 증명을 한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언제 0이 될 거냐? 언제 0이 돼? 얘하고 얘가 뭐가 될 때? 같을 때.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0이 되거나 B가 0이 되고 이때 이 둘이 동시에 만족할 때가 얘가 0이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겁니다. 뭐 절대부등식은 대단한 게 아니야. 알겠지? 이건 문제 나오면서 그냥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능에서도 맨날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눈에 얘기하지만 수능을 가르치는 것과 수능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굉장히 기회가 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 때 이 부분이 나올 건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올 거야. 이 문제가. 이해갔죠? 굉장히 디테일하면서도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의 문제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문제를 이야기할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볼게. A가 0보다 커. B가 0보다 커. 그런데 이런 형태가 되어 있을 때 봐봐. 이런 형태. 2분의 A 플러스 B.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 이걸 뭐라 부르지? 평균입니다. 평균. 맞아?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르냐면 이게 평균이야. 근데 둘을 곱한 다음에 루트를 취한 거 있지?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기하평균이라고 불러. 나중에 여러분들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산술평균이라고 합니다. 이해돼?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건 이렇게 생긴 거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산술평균이 크거나 같다. 원래는 이 내용이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가정을 한 거야. 지금 이게 맞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이 내용이 지금 맞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해볼게. 그거를 절대부등식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자. 그런 얘기야. 됐죠? 간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얘를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이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이해가 안 가? 이해 갔죠?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칠판 봐봐. 됐어? 3 넘겨.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증명하면 되는 거라고. 이해 갔죠? 그 느낌으로 문제를 풀 거야. 얘를 그냥 넘길 겁니다. 자, 첫 번째 간다. 얘하고 얘를 더해도 어차피 0보다 크니까 이것도 양수지. 이 자체가 양수지. 그리고 얘네 둘도 당연히 양수지. 그러니까 얘가 뭘 했냐면 처음에 뭘 했어? 루트를 벗겨주기 위해서 양변을 뭐 했어? 제곱을 했어. 양변을 제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차피 둘은 양수니까. 이해 가세요? 그래서 풀렸어. 여기까지 풀렸어.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풀렸습니다. 됐죠? 자, 이제 여기서 얘를 간다. 얘를 이렇게 넘길 겁니다. 이렇게 넘겨가지고 됐습니까? 넘겨가지고 이렇게 풀어준 거야. 그럼 여기가 다시 또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4분의 4AB가 되겠지. 맞아? 4AB가 맞냐? 오케이. 4AB가 마이너스 4AB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AB가 되겠지. 그럼 다시 이거는 뭐가 되겠어? 이걸 완전 제곱으로 고치면 2분의 A-B에 대한 이렇게 형태가 되겠지. 여기까지 가시죠? 됐어? 그러면 얘가 뭔진 모르겠지만 그걸 제곱하면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언제 0이 되는 거지? 잘 봐봐. 언제 0이 되냐? 이 상태에서 언제 0이 되냐? A하고 B가 뭐일 때? 그렇지. A하고 B가 같을 때는 0이 되는 거야. 됐죠? 같지 않을 때는 무조건 0보다 큰 거고. 그럼 다시 결론 위로 돌아오면 위로 돌아오면 밑에 쭉 봐봐. 그러므로 결론 2분의 A 플러스 B 산술평균입니다. 그거는 기하평균 둘을 곱한 것보다는 언제나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걸 절대부등식으로 증명을 했다. 그리고 언제 같다? 둘이 같을 때가 같다. 이해가시죠?
이게 바로 산술기하 평균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절대부등식 이거 이야기하려고 지금까지 온 거야. 알겠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겁니다. 이거 보이시죠? 산술 평균은 언제나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그 전에 증명을 했지? 그러므로 둘이 같을 때는 언제다? A하고 B가 같을 때는 그것이 등호가 성립이 되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 자, 언제나 기억하세요. 기억해? 수학 성적. 그 다음에 영어 성적. 됐어요? 이거 외울 때 필요한 겁니다. 잘 보세요. 수학 성적은 무조건 0보다 크지. 영어 성적도 무조건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그럼 언제나 이렇게 할게 그냥. 수학 더하기 영어는 언제나 이쪽으로 2를 넘긴 겁니다. 둘을 곱한 거, 수학하고 영어를 곱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됐어?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갑니다. A가 0보다 클 때 A 플러스 A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지금 물어봤어. A가 0보다 클 때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건 갑자기 뭔가를 양수로 선언을 한다는 거 제일 중요해. 뭔가를 양수로 선언한다는 게 중요해. 한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거 봤어? 여기서 누구를 이거 영수라고 수학 용어라고 했어? 그냥 영수라고 하자. 영수. 그래야 빠르지. 자, 둘 중에 누구를 영어라고 할까? A가 영어야. 됐어? 그리고 얘가 뭐라고 하면 돼? 수학이라고 하면 돼. 됐어요? 이렇게 해서 영어, 수학을 잡으세요.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럼 정리할게. 영어하고 수학을 더한 것은 됐습니까? A 플러스 A분의 4. 영어하고 수학을 더한 것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둘을 곱한 거. 둘을 곱해볼게. 여기까지 가세요? 그럼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그거의 최소값은 누가 되겠어? 이거의 최소값은 4가 될 수밖에 없겠다. 여기까지 이해가지. 들어갈게요. 누가 영어 성적이야? 잡으면 끝나. 그렇지. A야? 오케이, 좋습니다. A-3. 여기가 영어 성적으로 잡으세요. 누가 수학이야? 여기를 수학으로 잡으세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리고 둘 다 0보다 큰 거 맞아? 확인됐어? 영어도 0보다 크고 수학도 0보다 큰 거 맞지? 그럼 둘은 이제 어떻게 한다고? 둘을 더한 것은 맞지? 둘을 더한 것은 얘입니다. 그럼 다시 할게. A-3에다가 더하기 영어 성적과 수학 성적을 더한 것은 언제나 뭐보다 크거나 같다? 둘을 곱한 거 A-3 곱하기 A-3분의 9를 더한 것과 같다. 곱한 것과 같거나 같다. 됐어? 그러면 사라질게. 사라져. 그럼 몇 나와? 3이 6. 최소값은 몇이 나온다? 6.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근데 눈치채신 분들은 대충 눈치챘을 겁니다. 이 산술기하 평균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둘이 항상 뭐 된다는 거야? 곱한다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곱하는데 루트가 있어. 곱하는데 루트가 있으면 루트가 벗겨져야 돼? 안 벗겨져야 돼? 벗겨져야 돼. 그래서 여기서 봐봐. 항상 영어 수학을 선택했을 때 둘이 곱해서 루트가 없어진다라는 머릿속에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해 갔죠?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없을까? 두 양수라는 표현. 여기서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야. 이거를 아무 때나 하지 않아. 두 양수 이런 표현이 나온 거는 산술기하 평균을 그냥 대놓고 주겠다는 겁니다. 대놓고 주겠다는 거야. 알겠지? 두 양수에 대하여 저런 관계일 때 저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시작.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되고. 자, 봐봐. 이런 느낌이야. 근데 두 양수가 지금 이런 관계를 성립하는데 얘를 지금 구하래. 그럼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를 지금 영어 성적, 얘를 지금 수학 성적이라고 생각할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최소값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정리할게. A 플러스 1에다가 B분의 1에다가 다시 루트 2를 곱합니다. 그러면은 AB분의 1. 여기까지 괜찮죠? 지금 이걸 구하라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나?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면 되죠?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 한 번 더 해야 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영어 성적, 얘를 수학 성적으로 생각해봐.
그러면 다시 영어 성적과 수학 성적은 다시 이 루트 2를 더한 거랑 같습니다. 여기까지 가세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몇이라고 했죠? 얘가 8이지. 그럼 넘기니까 4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다시 4가 이렇게 된 거 맞겠지. 이해되세요? 그럼 얘는 몇이라는 겁니까? 양변 제곱하니까 16이라는 거지. 그럼 다시 A, B는 다시 16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거지. 그 다음에 A하고 B는 양수니까 당연히 이거는 0보다는 커야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거의 최소값이니까 잘 보세요. 이거의 최소값이니까 얘는 0부터 시작해서 16까지가 될 수 있어. 근데 봐봐. 최소값은 여기가 크면 클수록 최소값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크면 클수록 최소값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숫자가 얘가 몇이 돼야 최소값이 된다? 16. 그래서 여기가 16이 돼야 돼. 그러면 이거는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4분의 1은 다시 약분하니까 몇 분의 1? 2분의 1.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해 갔죠? 두 번을 이용하는 거야. 지금은 많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엄청나게 많이 풀 거야. 근데 어찌됐건 제일 중요한 건 다 필요 없고 영어 성적, 수학 성적을 언급할 때 자, 이게 특이점이야. 잘 들어야 돼. 에이, 계속 강조하겠지만 수학에서 갑자기 첫 번째 줄에 이거를 언급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이런 거 거의 언급 안 합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실수 A, B 이렇게 그냥 언급한단 말이야. 근데 굉장히 특이하게 두 양수 A, B 이거는 진짜 미친 힌트를 준 겁니다. 알겠지?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야. 두 양수라는 말을 선언했다라는 거는 산술기하 평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니?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미 문제에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어. 이미 문제에 나 이렇게 풀어주세요라고 지금 다 나와 있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봐봐. 이것도 필요 없어. 지금 이것만 봐. 이것만. 이건 나중에 시험 나올 때 한번 다시 합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다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 형태에 대한 절대부등식이 성립이 된다. 뭐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지?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야. 증명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언제 같아지느냐? 이거 보세요. a하고 그러니까 a분의 x, b분의 y 얘 분수로 정리해서 같을 때가 성립이 된다. 그래서 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문제가 나와. 그냥 문제만 봐. 자, 방금 외운 것처럼 얘기 한번 해볼게. 자, 이런 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아까 봐봐. 우리 산술기하 평균은 무슨 값을 구하라고 했죠? 자꾸?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맞지? 왜냐면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얘는 최소값, 최대값을 모두 구하라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지. 또는 최대값을 구하라는 경우가 되게 많아. 얘기가 이렇게 다르다고. 알겠지?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간다. 이거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방금 이거를 산술기하 평균으로 정리하면 여기 앞에 1 이렇게 생략돼 있지. 맞지? 그러면 간다.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은 둘을 더한 거에 대한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그럼 얘가 2야. 얘 몇이야? 문제에서 4, 2, 8. 8인데 여기 앞에가 제곱이지. 그러니까 무슨 값이야? 4의 값으로 풀리겠지. 여기가 그럼 뭐게 해서 루트 8. 여기는 플러스 루트 8. 8은 2루트이니까 마이너스 2루트 2, 2루트 2. 이렇게까지 정리하면 끝. 됐어요?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의 절대값을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을 이용한 이야기였습니다. 됐어요? 하나 더 해볼게. 다시 이것만 따라와. 이것만 여기 앞에 뭐가 붙어있는지 보면 돼. 여기 뭐가 붙어있어? 1 여기 붙어있어. 2 붙어있지? 그대로 할게. 1에 대한 제곱 플러스 2에 대한 제곱에 다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x 플러스 2y에 대한 제곱과 같다. 됐어요? 얘가 몇이라고? 4. 그럼 얘가 몇이야? 5지? 4, 5, 20. 20인데 얘가 이쪽 다시 x 플러스 2y에 대한 제곱이 이렇게 되어 있어. 됐어? 그러면 양쪽에 지금 4의 값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0, 여기는 루트 20. 최대값, 최소값 끝났습니다. 됐어요? 2루트 5, 2루트 5. 풀마 2루트 5가 최대, 최소. 선생님 지금 어떻게 풀고 있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고 있지? 아무 생각 없이 풀고 있어.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풀시면 돼요. 이해 갔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